네, 2023년 5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저도 기자를 했지만은 조선일보가 참 잘합니다. 제가 조선일보 월간조선에 있을 때 조갑재 선생이 늘 팩트를 갖고 써라, 팩트 파인딩을 해서 감정을 다 빼고 형용사 빼고 관용어 빼고 팩트로만 나열해서 써라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이후에 뭐 이리저리 다른 회사 다니면서 팩트를 갖고 승부를 해보려고 할 때마다 참 저항이 많았어요. 그러면 한쪽 일방적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 나 팩트에 무슨 일방적이 있니? 내가 결론은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팩트는 일방적인 게 없어. 사실 그거 가지고 많이 다퉈왔어요, 다른 매체에 가서. 근데 조선일보도 그 당시에는 월간조선에서만 팩트 위주로 갔었는데, 요즘은 쭉 가게 되면 조선일보 기자들, 젊은 기자들이 굉장히 팩트 파인딩을 잘하고, 팩트가 나오면 과감하게 쓰고, 그 팩트가 거의 맞아요. 김남국이 코인 게이트, 문재인 대통령하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나와갖고 그 고검장 했던 사람이 공수조사 받을 때 공수처장 차 내준 거, 그 CCTV 딱 찾아낸 거, 뭐 등등 해갖고 이 조선일보가 아주 팩트 파인딩을 잘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김지아의 죽음의 구판이 생각난다 랍니다. 이겁니다. 이 김지아 선생이 쓴 죽음의 구판은 뭔가 하면 1991년입니다. 4월달에 명지대학교 강경대 학생이 시위를 하다가 사망했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연쇄 분신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김지아 시인이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라는 칼럼을 씁니다. 김지아 선생은 그때쯤은 그분이 오적을 쓰고 팍팍한 황토길을 몸팔러 간다, 또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와 만세, 참 저도 좋아하는 시를 많이 짓고 했었는데, 그렇게 지었던 분이 그 이후로는 생명사상에 빠져서 생명이 본질이다, 그리고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건 밥이다 하면서 그런 글들을 썼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 생명을 던지는 것은 아니다,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라는 칼럼을 써갖고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뭐 조선일보는 욕을 엄청 많이 먹었고 또 좋아하는 사람도 나왔지만,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김지아를 변절자로 몰아세웠죠. 네, 그런 적이 저는 압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느냐, 지난 5월 1일인가요? 메이데이, 노동절날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로 있는 양모 씨가 분신을 했죠.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법원 주차장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8천만 원을 어떻게 했다는 건가, 받았다는 건가 해서 검찰로부터 영장 청구받고 그런 상태였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도하 여러 가지 보도를 정리해보면 조선일보에서 최훈민 기자가 처음 썼어요. 저는 누군지 모르는데 젊은 기자 같아요. 최훈민 기자.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이 양반이 이제 그 양모 씨가 건설 현장 5곳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해서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양 씨가 5월 1일 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주차장에서 오전 9시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지역 언론이 이했죠. YTN 기자들을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현장에 왔어요. 온 상태에서 그가 신나를 2리터를 몸에 붓고, 근데 그가 있을 때 거기에 그 양씨의 상급자인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인 A씨가 있었답니다. A씨가 있고 양씨가 있는데 양씨가 신나를 붓고 흘러내렸겠죠. 그리고 다 붓는데 한 시간이 걸렸고, 다 붓고 난 다음에 18초 후에 불이 확 일어납니다. 신나는 하고 저희 대학 다닐 때도 분신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붙이면 바로 확 붙습니다. 천천히 붙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굉장히 사람이 당황하게 되죠. 그 기자들도 당황했겠죠. 옆에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지부장이라는 A씨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뒷걸음을 치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 조작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 같지는 않고 뭘 찍었다는 걸로 저는 보이는데, 그거는 확인이 안 되니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양 씨가 신호를 뿌리는데 10초가 걸렸고,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는데 내려놓고 나서 18초쯤 지났을 때 불이 확 붙었다. 사람들이 당황하죠. 확 붙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뛰어오고 뭐 막 그랬겠죠. 근데 그 A씨는 뒷걸음을 치면서 핸드폰 조작을 했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112, 119 신고를 하는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했겠지. 10건이 9시 35분부터 37분 사이에 갔는데, 핸드폰을 들고 있었던 그 강원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 A씨 전화는 없었다. 전화번호로 찍힌 거는 없다 이겁니다. 10건이 신고가 됐는데. 근데 마침 이게 강릉 지원이기 때문에 공공 건물에는 CCTV가 있죠. CCTV가 있어서 뭐 좀 먼 거리고 또 지나다니는 차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흐릿하긴 하겠지만은 사람들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제 상황 취재를 하게 되면 누구누구인지 특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 A씨가 이걸 방조한 거 아니냐. 왜 신나를 뿌릴 때부터 말렸어야지 왜 안 했느냐. 붙였을 때는 왜 불을 끄는 행동을 안 했느냐. 정작 그 법원 직원들은 막 도로 나왔다가 뛰어 들어가서 소화기 갖고 오고 뭐 거기는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근데 특이한 거는 이 YTN 기자들이 자기들이 본 거는 얘기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CCTV도 있고 다른 목격자가 그러니까 근데 뭔가 이제 A씨 그 지부장 부지부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텐데 참 기자들도 이 팩트를 직업으로 하게 되면 딱딱 얘기하면 되지. 근데 그 양 씨가 전화를 걸러서 이렇게 오라 그랬다고 하면은 또 그 기자들 특성이 또 어느 쪽인지도 좀 상상도 해볼 수가 있고. 네. 이런 겁니다. 지금 젊은 청년들이 만든 보수단체 신전대협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A씨를 자살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을 조선일보가 보도하니까 다루면서 그 A씨가 왔을 때는 양씨가 이미 뭐 신호를 다 부었다. 근데 이제 YTN 기자에 따르면 자기네가 갔을 때 A씨도 있었고 양모씨 분신한 분도 같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있었다. 좀 달라요. 이 분신자살한 현장을 딱 보게 되면요 엄청난 트라우마가 옵니다. 그 고통이 전이가 돼서 괴롭습니다. 아마 이 A씨도 어찌됐든 간에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목격한 것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지금 힘들 겁니다.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건 맞아요. 지금 민노총은 이 양모씨의 죽음을 갖고 선동을 하고 있죠. 옛날에 허인혜라고 고려대학교 총학생장 한 친구 있어요. 그 친구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에서 태양광 비리 뭐 하다가 걸려들어서 징역살이 했을걸? 허인혜가 자살한다고 신호 뿌리고 하다가 불 못 구웠어요. 그러니까 신호 붙고 이렇게 못 구운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긋는 순간에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소화기고 뭐고 간에 불을 끈다고 해도 화상이 워낙 세갖고 표피가 다 타기 때문에 그걸로 인생 끝입니다. 참 아차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신호에 의한 분신이 어떻다는 거는 알만하면 다 아는데 A씨 자기는 고통스럽겠지. 근데 더 나쁜 거는 민노총이 이거를 왜 정부 탓으로 돌리죠? 이 양반이 8천만 원 이 문제권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건설노조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는 거는 터져 나온 지가 꽤 많죠. 저도 노가다를 해봐서 노가다의 고통은 압니다. 되게 힘들어요. 그 위에 세화가 있고 오야지가 옛날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일 안 하는데 민노총 간부들이 그런 타이틀 세화나 오야지 차지하고 일은 안 하면서 그때도 보면 도장 찍어서 뭐 돈 빼내는 건 저도 보긴 봤는데 그걸로 살았다는 거 책임져야지. 그래도 오야 세화지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차에 태우고 가서 어디 현장 보내고 그쪽에랑 얘기하고라도 하지. 죽음의 구판을 집어치워라. 왜 제 생각나는지 이해되시죠? 조선일보 최원민 기자가 상당히 정치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CCTV를 확보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민노총은 왜 CCTV를 기자들한테 주느냐 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건 기자의 능력입니다.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광주를 좌파들이 흔들고 있는 광주, 본질적인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인정해주고 그건 북돋아야 됩니다. 근데 좌파들이 오염시키고
전두환을 무력화시키고 전두환을 무너뜨리면 박정희, 이승만, 대한민국 무너뜨릴 수 있거든.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이 편승하고 있어? 껴안는다고. 척결할 거하고 편승할 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정치는 헷갈리게 돼. 자유에서 공정한 자유하고 자유방임을 대통령이 딱 구분해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저는 김지아의 죽음의 구판이 생각납니다. 우리 사회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